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은 단순한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가 시작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현대전의 전형적인 사례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양국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제한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장의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대등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선이 길어질수록 교전 시간이 늘어날수록 승패의 방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다. 외신 군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캄보디아군 지도부의 연속적인 오판이다.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 이전에 전쟁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판단에서 이미 균열이 발생했고 그 균열은 전선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공중전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지상 화력에 의존해 전장을 확장하려는 선택은 현대전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태국군은 전면전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대규모 병력을 한꺼번에 투입하지도 않았다. 대신 공군을 중심으로 한 선제 타격과 표적 제거 작전을 반복하며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과 지휘 구조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태국은 자국 공군의 작전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심리전까지 병행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폭격 장면과 정밀 타격 영상은 캄보디아 군 내부에 공포와 혼란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때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소문 하나가 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영상 속 전투기의 그림자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산 FA-50 계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었다. 이 추측이 사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군이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 FA-50이 실제 전투에서 정밀 폭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동남아시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기억은 공포를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전쟁에서 상대가 무엇을 실제로 쓰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무엇을 쓰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가다. 캄보디아군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전투기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건물 단위로 목표를 제거할 수 있는 정밀 타격 플랫폼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순간부터 전투는 물리적 충돌을 넘어 심리적 붕괴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태국 국방부가 공개한 정보는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중국제 장거리 로켓 포대가 공항과 국경 인근 민간시설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발표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겼다. 이 발표 한 줄로 인해 이번 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중국제 로켓과 미국 계열 전투기가 정면으로 맞서는 시험 무대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전력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전쟁 철학의 충돌로 바뀌었다. 한쪽은 공중 우위를 기반으로 전장을 통제하려 했고 다른 한쪽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전선을 넓히는 선택을 반복했다. 이 선택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치명적인 격차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장의 방향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까지 이동하고 있다. 태국군이 이번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전력은 단연 공군이었다. 태국은 전면적인 공습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대규모 폭격 작전을 공개적으로 예고하지도 않았다. 대신 제한된 출격과 정밀 타격을 반복하며 캄보디아 군이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전장을 흔들었다. 이 방식은 단순히 피해를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언제 어디서 타격을 받을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태국 공군의 핵심은 이미 실전 경험과 운용 노하우가 축적된 F-16 전력이다. 하루에 여러 차례 출격이 가능하고 정밀 유도 무장을 활용한 타격 능력은 캄보디아 군이 보유한 지상 화력으로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캄보디아 군이 이 현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군력이 장악된 상황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전술은 반복적으로 공습의 표적이 되었고 그때마다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전장을 뒤흔든 요소가 바로 T-50TH의 존재 가능성이었다. 태국은 해당 기체를 훈련기 명목으로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전투기 수준의 무장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캄보디아 군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영상에 포착된 전투기의 실루엣이 무엇이었는지를 떠나서 캄보디아 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공군 전력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주요 전력을 제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이런 인식 변화는 매우 치명적이다.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는 특정 지역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순간 공중에서 바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다. 그 결과 부대 이동은 지연되고 지휘체계는 느슨해졌으며 현장 지휘관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태국군이 투입한 폭탄의 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이 심리적 붕괴였다. 태국군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폭격 장면을 실시간에 가깝게 공개하며 전투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켰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이자 동시에 캄보디아군을 향한 경고였다. 공군력이 장악된 전장에서 지상군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군은 그 사실을 전선 곳곳에서 체감하고 있었다. 결국 공중 우위를 확보한 태국군과 이를 인정하지 못한 캄보디아 군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전력 차이를 넘어 사고방식의 차이로 확대됐다. 한쪽은 현대전의 흐름에 맞춰 전장을 관리했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전쟁 방식을 고집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졌고 전쟁의 방향은 점점 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번 전장에서 캄보디아군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요소는 단순히 공군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공군이 어떤 방식으로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한국산 정밀 유도무장의 존재는 이 분쟁을 기존의 국경교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전장으로 끌어올렸다. 캄보디아 군 내부에서 퍼진 공포의 중심에는 특정 무기체계가 아니라 그 무기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이미 입증된 FA-50의 실전 기록은 동남아시아 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해당 전투기는 대규모 폭격이 아닌 목표 단위 정밀 타격을 통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고 이는 상대에게 회피할 틈을 거의 주지 않는 전술로 평가됐다. 건물 단위로 목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전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었다. 이러한 전례는 이번 분쟁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산 GPS 유도 폭탄의 존재는 캄보디아 군의 전술 선택지를 급격히 줄였다. 이전까지는 병력과 장비를 분산 배치해 폭격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 유효했지만 정밀 유도 무장 앞에서는 이 전략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목표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하나 정확히 제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병력 운용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태국이 실제로 어떤 기체와 어떤 무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인식이었다. 캄보디아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전투기가 언제든지 정밀 유도 무장을 투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기존의 전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휘부는 결정을 미루기 시작했고 현장 부대는 명확한 지시 없이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전쟁은 여기서 또 하나의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중국제 로켓 전력과 한국산 또는 미국 계열 항공무장이 같은 전장에서 비교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캄보디아군이 의존해온 장거리 로켓은 대량 화력 투사에는 유리했지만 공중에서 정밀하게 제거되는 상황에서는 그 효용이 급격히 떨어졌다. 반면 정밀 유도 폭탄은 제한된 출격만으로도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 대비는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를 넘어 전쟁 수행 방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화력의 양과 사거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태국은 정확도와 타이밍을 중시하는 현대적 전투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전장은 점점 더 일방적인 구조로 변해갔고 캄보디아군의 대응 능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결국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공포는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캄보디아군의 전투 의지를 잠식했다. 전쟁의 승패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장의 심리적 균형은 이미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전장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캄보디아군 지도부의 전략 수정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공중 우위를 상실한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고 병력을 분산 배치하는 선택은 전력 격차를 스스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대전에서 전선을 확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병력과 보급선을 요구하며 공군의 타격 범위를 넓혀주는 행위와 다름없다. 캄보디아군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반복했다. 태국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공군 출격 빈도와 지상 기동을 연동해 캄보디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짧은 시간 안에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지속했다. 몇 시간 만에 점령지가 다시 탈환되는 혼란이 반복되자 캄보디아군 내부에서는 지휘 체계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무너졌다. 현장 지휘관들은 명령을 기다리기보다 각자 판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전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은 공군 위협을 과소평가한 판단이었다. 태국 공군의 출격 능력과 정밀 타격 정확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군 지도부는 이를 일시적인 압박 정도로만 인식했다. 그들은 고지 점령과 진지 구축을 통해 전선을 고정시키려 했지만 이는 매번 공습의 표적이 되었다. 반복되는 실패는 병력의 사기 저하로 직결되었고 전투 의지는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군은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언제 어디서 타격이 가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력 이동은 지연되었고 보급은 끊겼으며 지휘 통신은 불안정해졌다. 전쟁은 더 이상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사건에 끌려다니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는 군사적 패배 이전에 조직적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결국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패착은 전력의 열세가 아니라 그 열세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었다. 공군력이 장악된 전장에서 지상군 중심의 방어 전략을 고집한 선택은 현대전의 교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캄보디아군 지도부는 과거의 전쟁 경험에 매달렸고 태국군은 현재의 전쟁 방식을 선택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격차로 확대되었다.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상대의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이었다. 캄보디아군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패배의 가능성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전쟁은 더 이상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실패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번 분쟁이 동남아시아 전체에 던진 또 하나의 파장은 한국산 전투기의 존재감이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장은 단순히 두 나라의 군사 충돌을 넘어 어떤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신뢰받고 선택되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장이 되었다. 이 흐름 속에서 FA-50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력으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이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오랫동안 여러 국가의 노후 전투기를 혼합 운용해왔고 이로 인해 유지보수와 작전 효율에서 지속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전력 현대화를 위해 추진된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다. 짧은 기간 내 인도 가능 여부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실제 전투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이 핵심이었다. 초기 평가에서 FA-50은 불리해 보였다. 공중급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장거리 작전을 중시하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요구와 맞지 않는 요소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조건을 단순히 넘기지 않았다. 도입국의 요구에 맞춰 기체를 개량하고 운용 능력을 확장하는 선택을 내렸다. 공중급유 기능을 포함한 성능 보완은 FA-50이 단순한 기본형이 아니라 맞춤형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레이더와 표적 포드 구성 역시 말레이시아의 요구에 맞춰 조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옵션 변경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철학 자체를 공유하겠다는 메시지였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기체를 인도받기도 전에 자신들이 도입할 FA-50이 기존 동남아 국가 운용 기체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신뢰의 문제였고 동시에 한국 방산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납기 일정이었다. 전투기 도입에서 일정 지연은 곧바로 작전 공백으로 이어진다. 한국은 이미 계약 초기부터 빠른 제작과 인도를 약속했고 실제로 그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은 말레이시아 공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전장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전투기를 약속된 시간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이번 분쟁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공군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전력이다. FA-50은 바로 그 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결국 전장은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한국은 이 시험에서 빠른 대응과 유연한 개량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납기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수출 성과를 넘어 동남아시아 방산시장 전체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결국 한 지역의 무력 충돌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와 방산 선택 구조를 다시 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전장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보유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누가 더 현실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선택했는지를 드러내는 무대였다. 그 결과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계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지역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군사적 동맹과 장비 공급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 두 선택지 모두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성능을 갖춘 무기를 더 빠르고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라는 점이었다. 정밀 타격 능력과 안정적인 운용, 그리고 신속한 보급이 결합될 때 무기는 단순한 장비를 넘어 전략 자산으로 변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이 점을 매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무기 체계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이다. 한 국가가 특정 전투기를 도입하면 이후에도
같은 계열의 장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훈련 체계와 정비 인프라, 그리고 작전 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FA-250을 도입한 국가들이 차기 전투기 후보로 한국산 기체를 검토하는 흐름은 이런 구조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중국제 로켓과 서방 계열 항공전력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주었고, 그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대량 화력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중 우위를 상실하는 순간 급격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정확도와 운용 효율을 중시하는 전력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이는 동남아 국가들이 추구하는 방산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결국 태국과 캄보디아의 포성은 단순한 국경 분쟁의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신호이며 한국이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전투기가 하늘을 지배하게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전장은 이미 선택을 시작했고 그 선택은 점점 한국을 향하고